안녕하세요. 이슈의 김재양. 이슈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슈맨. 네, 반갑습니다. 네. 명절을 잘 새고 오셨나요? 명절 때 가서 열심히 가족들한테 봉사하고 네. 올라왔습니다. 아유, 좋아. 네, 이슈맨은 저는 설 연휴 잘 보냈어요? 네, 그럼요. 그냥 집에만 있었죠. 지금 이슈맨이 이발을 쫙 해갖고 아니, 굉장히 멋있습니다. 네. 예. 이번 주 설 연휴 지나고 난 뒤에 설 연휴 때 그나마 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은 나왔는데. 그렇죠. 네. 이후에 또 생각보다 더 좀 많이 상승세를 보여줘서 펌프질을 제가 깜짝... 멀리 부산에서 많이 했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소식을 먼저 좀 전해드릴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좀 다른 크고 작은 좀 사건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바로 첫 번째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거는 그냥 뉴스라기보다는 하나의 지금 지금 장을 얘기하는 그런 게 나을 것 같아서 비트코인이 2년 2개월 만에 6,700만 원 하나로 돌파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보통은 이제 그 5만 달러로 이렇게 많이 기준을 잡았는데 네네. 왠지 원화로 하면 좀 더 뭔가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서 제목을 숫자 5보다는 6이나 그럼요. 네. 예. 5만보다는 6,700만 원이 더 있어 보이니까. 예. 네, 그렇게 돼서 지금 이사님께서 지금 예상했던 그 값보다 더 오른 네, 좀 더 가격이죠. 오른 상태까지 네네. 이어졌죠. 네, 예. 이게 지금가는 저희는 물론 이제 차트를 보고 이제 분석을 하지만 네. 이제 언론 여론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보통 온체인 데이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나왔던 이제 언급됐던 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네,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유입량이 진짜 어마어마하다고. 네네.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 조정이 나와야 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 올리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죠.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또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오늘 오전 시황에도 말씀드리셨잖아요. CPI 발표가 그렇게 막 좀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잘 버티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타이밍하고 상관이 있다고 봐요. 이게 그래요? 네네. 이제 영향은 줄 거라고는 보는데 네. 이게 지금 이제 원래 호재든 악재든 이게 차트가 달려가고 있을 때는 올라가고 있을 때는 호재는 호재, 악재도 호재. 예. 네. 내려가고 있을 때는 호재도 악재, 악재도 악재. 이런 네네. 식의 흐름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네. 예. 그래서 조금만 더 얘기를 덧붙여 보자면은 그 크립토 콘트의 그 주기영 CEO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이분이 지금 OTC 그러니까 장외 시장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했나 봐요. 네. 그렇게 돼서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그러니까 수요를 공급이 지금 못 따라간다고. 이게 아마 ETF 얘기를 예. 예. 그 장애이기도 하니까. 채굴 물량들에 의한 그러니까 채굴업자들은 이제 매도를 하는데 ETF 쪽에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더 많이 이제 흡수를 해버리고 있는 그런 아주 좀 긍정적인 소식으로. 이거를 보고서에서는 포모에 의한 네네. 매수로 보고 있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무슨 한국어로 된 기사에서도 이제 이거 나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어그로성이 짙은 기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거의 이제 한 달 정도 돼 가는데 그 그레이스케일 빼고 제외하고는 23만 개 정도 매집을 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진짜로. 엄청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간 3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확보한 셈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던 ETF가 승인되면은 이 정도로 이제 규모의 전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 정도는 좀 나온 것 같아서 근데 좀 뒤늦게 나오긴 했었지만은 그만큼 또 이제 확실하게 좀 뭔가 보여준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일단은 원래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의 움직임이긴 한데 네. 여기서 사실 조정이 안 나오고 가버리면 네. 나중에 다시 오는 조정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매매를 하고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빠지는 함정 같은 게 있어요. 이번에는 다를 거다. 네네. 이번에는 다를 거다라는 항상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전체 차트의 흐름들을 보면 이번 앞에 그러니까 올 초에 조정이 나왔던 구간에 대한 지지 라인 구성돼 있는 데가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을
만들어 놨거든요. 네. 예, 여기에 지지 라인들이 사실은 이제 절대 사수해야 되는 지지 라인이 돼버렸어요. 네네. 예, 그 지지 라인이 깨지면 상당히 또 시장에서 시끄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 상황이거든요. 지지라인도 오전 시장에서도 알려주셨잖아요. 네네. 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저희가 왜 이렇게 비트코인을 하냐면은, 대부분의 이제, 저희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많은 한국의 투자자분들은 비트코인 사실 안 들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가야지만이 이제 그 순환매라는 게 있잖아요. 음. 이더리움이 가고, 오늘은 이더리움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더리움 가야지 이제 저희 분들이 들고 계신 알트에서도 이제 좋은 모습이 나오는 그런 순서가 이제 뒤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항상 이렇게 조시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향후에 이제 이 비트코인이 여기서 뭐 올라가든 아니면 약 조정을 받고 다시 이제 새로운 추세를 만드는 과정들이 만들어지든 간에 새로 투자를 진행을 시킬 때는 항상 이런 메이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일정 부분은 어느 이제 정도는, 비중은 네. 확보를 해 두셔야지 앞으로의 투자 시장에서도 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너무 한쪽 알트에만 편중돼 있는 단타 방식의 매매만 하면은 사실은 앞으로 벌어질 시장의 흐름에는 사실 버티기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발언을 화끈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네, 어떻게 받아들일지 뭐 모르겠지만. 해외에서도 한국의 그 한방 네, 네. 예, 그거에 대해서 다룰 정도로 너무 한쪽으로 편중된 거 조금씩은 변화를 주실 거를 뭐 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소식이라기보다 지금 사건이에요. 음. 지금 연달아서 지금, 흔히 말하는 K 프로젝트, 김치 코인들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킹 때문에 이건 좀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전달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면은 3개월새 프로젝트가 4곳이 피해를 봤어요.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 갤럭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해킹을 당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재단 측에서 바이백을 해가지고 소각을 시켜서 어느 정도 신뢰 회복을 이제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오르빅 브릿지. 이건 규모가 꽤 컸어요. 1,000억 원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인데, 아직까지 확실히 뭔가 밝혀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뭐 내부자 소행으로 지금 재단 측에서는 좀 그런 의심 비슷한 멘트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네. 재단 내부 소행인데 재단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스탠스를 뭐 취한다고요? 개인 내부의 개인이 어떤 뭐 그렇게 탈취를 하지 않았느냐 네. 네, 그런 식으로 좀 멘트를 좀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또 썸씽입니다. 썸씽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부분은 좀 제가 언급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이 그 유의 종목 지정에 대한 결과가 또 나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네. 이거 연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해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면은 근데 지금 썸씽 측은 그 미 유통량에 대한 그런 부분에 이제 소명 자료를 다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닥사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많이들 근데 썸씽 건도 터졌을 때 놀라셨을 거예요. 그 보유하고 계셨던 분이 무조건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서 그렇죠. 오늘도 좀 그 결과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이죠. 이제 플레이뎁 지금까지도 지금 해킹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네. 이 부분은 지금 해킹을 했다기보다는 지금 추가 발행으로 돼서 빼돌린 그런 케이스예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좀 다른 그 자체를 해킹이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근데 이제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추가 발행을 했는데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 이제 스마트 컨트랙의 중단 사유로 거래와 출금을 지금 일시적으로 중단해 놓은 상태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유독 좀 K 프로젝트 좀 낮춰서 얘기해서 그 김치 코인들한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일각에서는 이제 그걸 락업을 뭐 진행하진 않고 그리고 너무 유통량이나 이런 미유통량에 대해서도 너무 좀 뭐랄까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고 그리고 일단은 어쨌든 그 내부 그 보안 자체가 굉장히 허술했기 때문에 해킹이 일어난 거니까 좀
특히나 이제 이런 김치 K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몸집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오를 때도 그렇고 떨어질 때도 그렇고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예, 더욱더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좋은 소식은 좀 아니긴 한데, 네, 여기 관련돼 있는 기사들이나 여러 얘기들이 보면 사실은 이 흐름이 많이 나왔던 흐름들이 사실 21년, 22년도 때 네, 하반기 때 들어가면서 사실 이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돌기는 했어요. 네, 네, 어떤 부분들이냐면은 사실 여기에서 거의 뉴스의 헤드라인을 자주 이렇게 등장시켜서 이슈를 몰이했던 주요 대표 인물이 저스틴 선이었죠. 와, 네, 네, 저스틴 선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폴로닉스를 정리하는 과정들, 그리고 호흡이를 정리하는 과정들, 여기에서 뭔가를 모르는 새로운 기법들을 도용해서 자꾸 해킹이니 뭐란 얘기를 계속 언급을 하는 내용들이 나왔고, 네, 예, 그리고 실제로 거래소에서의 해킹 유발로 인해서 거래소 자산의 유출, 뭐 이거에 의한 파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예전 2017년, 18년도 조정 구간에서 국내에도 여러 있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어, 좀 특이한 측면들이 있어요. 어떤 측면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그들이 해킹이라고 하면은 해커들이라면 그들은 범죄자잖아요. 네, 범죄자들인데 그들을 해유하는 형식의 항상 발표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협의를 하고 협상을 통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일부는 회수를 하고 나머지는 뭐 뭐 화이트 바운티라고 해야 되나, 보상금 비슷한 걸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돌려주는데,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수습의 과정들을 펼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라 딱 이렇게 범법이라고 얘기는 하기는 힘들지만 아주 이게 찜찜한 형태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이제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22년도 때 하락장이 많이 될 때 네, 국내 프로젝트들에서 사실 이제 법률 상담을 많이 했거든요. 파산 관련된 법률 상담을 많이 했어요. 해당 기사들이 또 많이 올라와 있는 그때도 많이 올라왔었고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사실 이제 이 부분에서 법에서 명확하게 기술돼 있는 거는 사실 유럽의 미카밖에 없거든요. 공시제도 그러니까 해당 재단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해당 재단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위탁하고 네, 네,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물량에 대한 공시들을 주기적이고 정기적으로 그리고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걸로 하게끔 만들어진 건 미카카 법안밖에 없어요. 유럽연합 쪽에, 그렇죠. 그렇죠. 국내는 아직 이 부분이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네, 미국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봐더라도 미국은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렇죠. 유독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재단의 해킹 사건들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일어나고 뭐 유출 그리고 이게 상패로 이어질까봐 또 유야무야 이래 흘러가는 이 과정들 이게 썩 이렇게 개운한 느낌은 아니다. 네, 개운한 느낌은 아니다는 거는 뭐 지울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범법이나 이런 부분들로 확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건 아닌데 그들이 재단이 좀 더 명확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으면 내부적으로 사실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렇죠. 일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라이브하게 그동안 진행을 한 측면들이 너무 많고 이 부분이 법에 의해서 강제되는 측면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네,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뭐 들고 있던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지금 저희도 이런 거는 그냥 소식만 이게 알려드릴 뿐이지 이게 무슨 뭐 어떤 뭐 잘못된 거다 이렇게 지금 뭐 그렇죠. 그렇게 하기는 네, 뭐 저희들이 뭐 이 내용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도 기사에 근거해서 네, 네, 예, 흐름들을 보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은 예, 이런 부분들이 유독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측면들은 분명히 이거는 문제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이라기보다는 지금 하루빨리 그래서 이제 관련된 이제 법안도 제정되고 제도권도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뭐 닥사를 포함해가지고 이런 재단 측도 이제
본인들도 이제 나이브하게 지금 관리를 허술하게 하다 보면 언제든 털릴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보다 좀 더 안전하고 투명하게 이제 보완을 해서 신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다고 돈 크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왜? 관리만 좀 왜 이렇게 그렇게 한다면은, 네. 네. 블록체인 자체가 무슨 위협, 보안의 위협이 돼서 이렇게 그런 게 절대 아니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개인키나 뭐 이런 게 좀, 뺐을 수 있는 곳에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아예 뺐을 수 없는 곳에다가 잡아 넣어놔야 되는데.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목 자체는 제가 좀, 뉴스 기사기도 했고요. 네. 이 제목 자체는 상당히 좀 어그로성이 짙은 기사긴 한데, 음.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저 코인이 뭐냐는 것보다는, 저 코인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을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근데 타이틀이 너무 신종 NFT라 신종 변종 뭐 약간 그런 아니, 건데, 약간 신종 사기 뭐 그런 건, 이런 느낌의 그런 뉴스 건 타이틀 아닌데, 같다니까. 이게 제가 갖고 온 게 아니고, 저 뉴스 타이틀을 그냥 따온 건데, 네네.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판도라 토큰이라는 이제 토큰이 최근에 엄청 2월 초부터 엄청 핫했었고요. 이 코인을 뭐 이제 좋게 본다 뭐 그런 거 절대 아니고, 주목해야 될, 기술이 이제, 이 토큰이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ERC404라는 이 실험적인 표준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게 예. 중요합니다. ERC404는 이제 지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존에 이제 대체 가능했던 토큰의 표준이죠. ERC20과 네. NFT 표준이죠. ERC72를 절묘하게 이제 짬뽕시켜 놓은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실험 단계라서 아직 그렇게 표준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토큰을 하나 사면은 NFT를 하나 갖고, 이 토큰을 팔게 되면은 제가 받았던 NFT가 소각되는, 제가 토큰을 사고 팔았을 뿐인데 NFT가 거래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예, 그래서 요새 좀 인기가 좀 많습니다. 인기가 많다기보다는 좀 입방아에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새로운 트렌드가 나왔다. 네, 주목해야 된다. 이게 그 기존에 완전 토큰 네. 이제 거래소로 보낼 수 있고 지갑으로 네. 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덱스 거래소나 뭐 일반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는 형태로 하면은 기존에 NFT가 가지고 있던 거래의 어려움 이런 네네. 부분들은 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고. 네, 이게 그래서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저 보니까는, 바이낸스하고 OKX의 그 웹3 지갑에서는 조만간 저 ERC404를 지원하겠다고,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만큼 좀 핫한 트렌드고요. 저게 이제 실제로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정식 표준으로 될지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난도 비슷하게 받고 있고, 저도 비난해 한편.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그래서 알아보고 있긴 한데, 네. 문제는 이제, 저게 진짜가 아니고, 지금 어쨌든 실험 표준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좀 이제 코인을 알아봤어요. 판도라는 너무 비싸가지고, 단가가 2만 불, 3만 불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미리서 좀 어떻게 좀 알아봐 보려고 하다가, 이게, 완전히 지금 최신이고, 그리고 정식이 아니다 보니까는 동명의 그런 코인들도 엄청 많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스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피해서 구입하기가 좀 굉장히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그냥 이것만 좀 뭔지나 좀 알아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포기 단계로 갔었는데 네. 어쨌든 이거 저희가 그러니까 주목을 해야 되지만 이걸 지금 당장 코인을 뭘 해야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 NFT를 발행을 하면 네. NFT를 발행을 했을 때 NFT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행하지는 않잖아요. 네. NFT도 역시 그 토큰입니다. NFT도 역시 기술적으로는 토큰의 한 형태인데, 그렇죠. 네. 예, 요거는 이제 기존에 전송 가능하고 교환 가능한 토큰하고 매칭을 시킨 거, 일종의 네네. 랩핑을 시킨 것 같다고 생각은 드는데 기술적 요소까지 깊이는 못 들어갔으니까 네네. 그 정도로 보는데, 지금 요 판도라라고 하는 코인에서의 공급량이 8,000개라는 얘기를 네네. 지금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이슈맨이 이게 작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걸 토큰이란 개념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이게 작네 네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NFT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8,000개나 만들었다고? 아,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보실 수 있죠. NFT가 가지고 있는 그 이슈성, 그러니까 그 희귀성, 네. 요거에 대한 내용들은 어디 이게 매칭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사실 있는 것 같기는 하고, 아직은 이게 기술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완성도 접목시켜 되죠. 네. 나가는 과정인데, 이게 어떤 컨텐츠하고 붙어 나갈지, 이게 이전에 보면 NFT 초기 나왔을 때 이제 조각 투자, 네. 조각 투자를 하고 저작권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의 접근들을 하는 요소에서는 아무래도 거기서 고려를 했을 때 법적인 요소가 필요했었고, 재발행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거든, 현실적인 요소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ERC404가 요런 부분들의 비즈니스 모델하고는 어느 정도는 맞아질 수 표방을 하고 있는 것 있겠다. 같긴 해요. 근데 네. 지금 아직까지는 실험 단계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그냥 NFT라고 하니까 우리가 기존의 ERC, 이제 이더리움에서의 NFT 개념, 이미지 같은 네네. 그거하고 매칭을 시키니까 뭔가 이게 지금 약간 미스매칭이 나는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네. 예. 이게 지금 2월 초부터 굉장히 좀 화두가 되었던 그런 거라서, 네네. 좀 더 지금 조사도 돼야 되고, 좀 뭐 어느 정도 이제, 다른 뭐 체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프로젝트라는 게 이게 좀 나와봐야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이게 뭔지만 좀 파악을 해서 좀 전달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들고 왔고요.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있으니까, 이게 근데 지금, 가스비 쪽으로도 지금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게 지금 기술 자체가 기존에 있던 NFT죠? ERC721보다 한 3배 정도 가스비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 사실 좀 헷갈렸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도 이더리움 개발자 측에서는 ERC404가 아니고 DN404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 점을 보완한 어떤 그 프로토콜을 지금 연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비트코인 오디너스도 그렇고 BRC20 쪽도 그렇고 솔라나 체인도 그렇고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요새는 한 트렌드가 좀 떠오른다 그러면 그쪽으로 굉장히 좀 몰리는 그런 형태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밈 성향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ERC 404도 지금 어느 정도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뭐 블록체인이나 뭐 코인으로 뭔가 이득을 본다는 그런 것보다는 이런 기술도 이런 재밌는 뭐 뭔가 요소도 있구나. 이게 뭐 성공을 할지 안 할지는 지금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게 단기간에 이게 꺼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너무 많이 떠들어대고 있어요. 네, 일단은 NFT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에서의 접근들은 기존의 NFT 시스템에 구축되어 나가고 있는 네, 뭐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건 좀 실험적인 요소가 있는 내용이고, 스캔도 엄청 많아요, 진짜. 그렇죠. 네, 네. 이건 거의 뭐 밈의 잔치라고 봐야 그렇죠, 되겠죠.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자리를 잡아가면은 큰 줄기로는 사실 NFT가 두 갈래로 나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NFT 그 자체, 토큰 자체에 가치를 가치, 부여를 하고, 이 가치를 같이 전송할 수 있는 형태가 사실 오디너스 쪽에서 나온 거였단 말이에요. 비트코인하고 붙여서 가는 거. 이런 부분들의 요소가 있을 거고,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뭐 좀 고부가 가치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은 사실 이런 형태가 좀 맞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ERC404 같은 형태의 부분들은 오히려 좀 저작권이나 약간 이제 조각 투자 같은 형태의 네. 예, 그런 유의 시스템의 비즈니스 모델에는 접목이 가능하지 않겠나. 왜냐면 재발행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소각과 재발행이라고 하는 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 또 비즈니스 모델들이 다양하게 접목될 수 있는 약간의 출구는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는 네. 정도는 생각을 합니다. 이 뭔지만 좀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요. 네. 정리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주간 이슈에서 한번 또 다뤄보실 겁니까? 지금 일단 파고는 있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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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쪽이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저 기술 자체에 좀 뭔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어쨌든 2월 초부터 굉장히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네. 그 점을 좀 이게 주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가격적인 상승이나 이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라. 네.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가 안전하게 진행이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살펴보는 거 해도 절대 그때도 늦지 늦지 않다. 않았죠. 네. 절대 늦지 않다. 뭐 내가 진짜 얼리 어댑터로서 완전히 근데 요새- 새로운 거를 다 하고 근데 싶을 요새는 때는 너무 저도 어려워요. 지금 막 하면서 뭐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네. 제가 거래소 이때까지 상장된 거 사는 게 제일 편한 것 같기도 하고. 살아오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은 어려운 거는 하면 안 된다. 그런 거 이게- 잘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네. 내가 이해하기 쉬워야지 이게 제대로 된 걸로 간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아직은 조금 자리 잡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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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좋습니다. 요 정도 세 개 파트 네. 비트코인 가격 그리고 뭐 좀 오늘은 첫 번째 내용은 좀 긍정적이었는데 그렇죠. 네, 비트코인의 상승 여기에 대한 내용이라고 해서 긍정적인데 두 번째 해킹에 관련돼 있는 거 특히나 이제 K 코인이라고 그렇죠. 언급했던 이제 국내 프로젝트들에서 유독 지금 현재 해킹 이슈가 나오면서 좀 불안한 요소를 만들어내고 있는 측면, 이런 좀 부정적인 뉴스. 네. 또, 신종 NFT. 신종 NFT 하니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새로운 형태의 기술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ERC404에 대한 최근에 이제 뭐 커뮤니티나 여러 기사들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ERC404에 대한 부분들을 다뤄봤는데요. 이 내용들 여전히 아직은 조금은 더 파야 될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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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이슈에서 다뤄주실 거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는 설 연휴 지나고 설 연휴 동안에 또 이렇게 2월 초에 조금 이렇게 뉴스나 이런 부분들에서 다뤄졌던 내용들을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다음 주에도 또 새로운 내용들, 네. 새로운 내용들로 또 핫한 내용들, 네. 뭐 준비를 한답니다. 이슈맨이 이런 부분들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